뽀얀 아침, 안개가 묻어나는 이른 새벽녘. 달마는 뭐가 그리 바쁜지 부산을 떨어댄다. 그의 손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들에서 그 이유를 엿보게 한다. 거기엔 조각난 첨보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는데 얼핏 봐도 형형색색인 것이 별의별 정보가 복사되어 있는 듯했다. 누런 황토와 볏짚처럼 길쭉한 풀들, 그리고 돌무더기와 나무 조각들. 며칠 전 무담 사형에게서 첨보 한 잎을 얻더니만 이런 걸 복사하려고 했었나 보다. 그런데 도대체 못하려고. 달마가 손에 든 첨보 조각들을 순서대로 땅에 심고 이어쌓고 천정에 붙이자 어느새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소박한 선방이었다. 자연의 정취가 물씬 배어 있어서 따로 숲으로 원행을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투박하고 맛깔스러웠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하려는 것인가. 그날부터 달마는 이곳에 틀어박혀 오로지 윗밭 하나에만 열중하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젖히면 뜰 앞에 말그레한 연못과 푸릇한 들판이 아담하게 들어온다. 달마는 속눈썹에 동공이 가려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애매한 상태에서 전방의 풍경을 지그시 바라본다. 그 모습에서 제법 수행자다운 풍모가 느껴졌다. 달마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슬로 비디오를 보듯 마디마디 구분을 해봤다. 먼저 연못에 반사된 시각적 정보가 동공에 와서 부딪힌다. 그리곤 곧바로 시신경을 타고 뇌리로 올라와 기장에 닿는다. 연이어 연못을 떠올리는 생각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이때 일어나는 생각. 이건 내 안에서 일으켜진 주관적인 것이다. 외부의 연못과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내 식으로 입혀진 나만의 그림이다.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연이어 별의별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꺼지기를 반복한다. 이것이 빨리 진화되지 않고 번져가면 망상이 되고 번뇌가 된다. 생각. 이놈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분별의 찌꺼기들. 그래, 너희 맘대로 실컷 놀아라. 나는 너희들을 구경하며 즐길 터이니. 달마는 정보가 들어오는 입구에 마음을 두면서 생각과의 경계를 그었다. 그리고 마음속을 제멋대로 헤집고 다니는 생각들을 바라봤다. 역시 처음이라서 그런지 맘대로 되지 않는다. 기존의 수행법들과는 분명 다르지만 이것이 과연 현실에서도 먹힐 수 있을까? 대저 수행이라 하면 생각을 다스려서 고요히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자유자재로 잘 되면 우리는 그것을 초월이라 부른다. 초월마저 또 초월하여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면 우리는 그것을 해탈이라 부른다. 초월과 해탈. 이건 그야말로 생각과의 1, 2차전이다. 1차전의 승리는 중생들을 신선과 천신으로 인도할 것이고 최후의 2차전마저 승리로 이끈다면 구천의 불보살이 되어 존재의 궁극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말이다. 신선들의 초월이란 건 정말 생각과의 싸움에서 개미 궁둥이만큼 작달막한 승리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1차전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더욱 분발해서 천신이라는 고지부터 올라야 한다. 아무튼 생각을 직접적으로 다뤄서는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렇기에 불도에서는 생각을 내버려 둠으로써 실상을 보고 이로써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 한다.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이 없으면서 생각을 낼 수 있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윗바사나가 지닌 진정한 의미이리.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달마. 그래서 지금 1차전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 가부좌를 틀고 윗바사나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 유수라던가. 선계에서의 나날은 문틈으로 말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정말 빨랐다. 달마가 윗바사나 수행에 매진한 지도 어언 10년이 흘렀으니 말이다. 다른 사형들이 수백에서 수천 년 동안 정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제 갓 발가락을 적신 것에 불과하리라. 하지만 달마는 10년이란 세월이 천년만년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윗바사나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끼곤 있지만 아상의 안개를 걷고 온전히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사형들처럼 수백, 수천 년은 더 정진해야 할 듯 싶었다. 앞으로 보내게 될 까마득한 세월. 그건 달마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의식의 심연에서부터 회의감이 차오르며 답답하게 가슴을 억눌러 오는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춰 달마의 바깥 출입이 잦아져만 갔다. 선방에 틀어 박혀봤자 가슴만 더 조여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땐 역시 탁 트인 숲을 찾아 소요라도 하는 게 제격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외부를 쏘다니는 달마의 모습은 사형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렇잖아도 무료하기 짝이 없는 윗바사나의 심신이 지쳐가고 있던 터라 더욱 그랬다. 막내 녀석은 이제 겨우 10년 정도 수행하고는 좀 있으시는지 바깥 출입이 잦더라고. 그게 정말인가? 100년도 아니고 겨우 10년? 예전에 제자 중에 300년도 못 채우고 수행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막내가 그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게 아닐까? 수행 10년을 옹골차게 하더니만 이젠 부직갱이로 사리를 구워내겠다고 덤빌 자가 아닌가? 벌써 자리를 털고 일어나다니? 막내 사제는 그냥 처사로 눌러앉아 있었어야 마땅했네. 사부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제자로 거두신 것 같으이. 그러게 말일세. 아무래도 관평 대사형의 입김이 좌우한 것 같네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글쎄 입으로는 도통을 했는지 막힘이 없더라고. 근데 수행하는 꼴을 보니 역시 빈수레였지 뭔가. 사형들은 돌아가면서 달마의 부족한 인내심을 안주삼아 거침없이 씹어댔다. 하지만 달마는 이런 손가락질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니, 그럴 만한 심적 여유가 그에겐 없었다. 그의 정신은 온통 윗바사나 수행을 단축하는 데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수행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100년, 1000년 앉아만 있을 수는 없으리. 듣기에 관평 대사형은 수행을 시작한 지 5000년도 넘었다 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아직도 신선의 위치라니. 하건만 사부님은 말에 무엇하랴. 오호, 통제로다. 윗바사나가 남다른 법방인 것만은 분명치만 시간을 왜 이리도 오래 잡아먹는지 뭔가 좀 더 빠른 지름길을 찾아야 하리라. 달마는 생각을 관하는 윗바사나의 가르침을 잊고 오로지 생각 속에 푹 빠져 화두를 궁구했다.